공감이라는 건요, 사실은 마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항상 안 좋은 상황은 한 번에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던 집에서 나와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가족끼리 부둥켜 안으며 살고, 면접은 떨어지고 동아리 선배는 회비 들고 잠수를 탄 상황 전부 대학교 졸업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초봉 4천이 넘는 직장에 취직했고 번듯한 집도 지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항상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져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터진다는 그런 근거 없는 마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진짜 영상에서 한 4-5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게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크릿 같은 책을 읽고 사람들이 뭐 어떤 다짐 같은 거를 매일 종이에 써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믿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냥 기본적인 징크스 같은 것들, 나는 뭐 어떤 색 속옷을 입어야 그날 일진이 좋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확증 편향의 한 종류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안 좋은 일이 하나만 일어난 경우가 살면서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냥 그때 그 상황, 그냥 그 뭔가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났을 때 상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게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어가지고 그 말이 맞다고 느껴지시는 건데,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본인이 살아왔던 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도 막 그렇게 막 연속으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그냥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던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깽판을 부려가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와이프랑도 뭐 이혼을 하고, 뭐 유튜브도 망하고, 이런 게 막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살던 집에서 나와서 비닐하우스에서 가족끼리 살고, 뭐 면접은 떨어지고 동아리 선배가 회비 들고 잠수를 타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독립시행이에요. 지금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관관계를 찾자면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지고 뭔가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래서 면접을 잘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반대로 또 붙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아, 내가 진짜 비닐하우스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욕망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가 붙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대로 뭐 억지로 끼워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일종의 미신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이거랑 반대되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같은 것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액땜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앞으로 또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날 텐데 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같은 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뭐 번듯한 직장과 집도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그냥 다 잘 풀릴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사세요. 그리고 굳이 뭐 예전에 있는 말들, 남들이 하는 말들을 믿을 거라면 긍정적인 걸 믿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이런 것만 믿고 살아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정말 가끔 있는 일인 나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사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섭님, 3제 때는 창업 시작 안 하는 게 낫겠죠? 3제 때 저 같으면 합니다. 저는 애초에 그런 걸 믿지도 않기 때문에. 3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3제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내가 그냥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아, 역시 3제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저는 그런 걸 아예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타고나길 공감성 수치가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고 극단적인 T 성향이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대체 왜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열등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방적인 공감성에 제가 맞춰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공감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공감 능력이라는 걸 키울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한 걸까요? 제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한테 꼭 공감을 해주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거 하시는데, 제가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인생을 효율적인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고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극한의 효율충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오해를 한번 받았었냐면은, 옛날에 제가 저희 엄마 손 안 잡아줬을 때 엄마가 울었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는 부자들이 봉사를 다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 사람들의 뭐 진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자들이 막 연탄 그 나른 행사 같은 거 가고 자기 손으로 아이들한테 급식 떠주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가는 거를 보면서 정말 까놓고 말해서 신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얘네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고 이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연탄을, 내가 지금 몸값이 시급이 수백만 원인 사람이 가가지고 연탄을 나르는 것보다 그 연탄을 나를 시간에 내가 일을 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서 연탄 나르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연탄을 더 많이 사서 보내주는 게 걔네들한테도 더 이득이고 나한테도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버는 게 100배, 1000배 사회적으로도 이득이고 도움받는 애들한테도 이득일 거 아니야. 내가 왜 몸값이 이렇게 비싼 사람이 가가지고 굳이 가가지고 힘들게 밥을 차려가지고 그 시간에 돈 벌어서 나보다 밥 잘 차리는 호텔 셰프를 데려다 거기 앉혀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왜 나는 요리도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앞치마 쓰고 그러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효율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남을 돕는 거에 있어서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저 남들 돕는 거 저도 좋아하고요. 저는 불쌍한 친구들 보면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보질 못해요. 아프리카 기아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와이프보다 제가 더 펑펑 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거고요. 그리고 또 공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공감이라는 건요, 사실은 마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더 생각을 합니다. 머리, 두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지능이 낮은 상태로 뭔가 되게 감정적이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공감성이 높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무지성으로 그냥 자기 편만 들어주길 바라고 자기도 자기 친구 편만 들기를 원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공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사회적 매너도 되게 굉장히 좋은 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로 지능이 높은 어떤 소시오패스 들이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누구한테 동의를 하거나 누가 운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웃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감력이라는 거는 타인의 어떤 그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감정, 욕구 같은 것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남들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흑수저, 금수저 예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요. 그리고 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다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100% 이해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은 나와 다르게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를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도출해내는 게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심리를 잘 읽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오케이, 정말 소시오패스로 태어났어, 나는 정말 열등한 사람, 이게 질문자분이 하시는 말처럼 열등한 사람들한테 왜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렇다고 하시면은 인생을 그러면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게임이고 어떤 문제의 정답지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원하는 대답이 뭘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리액션이 뭘까를 생각해서 이걸 풀어나가다 보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학 공부도 좀 하시고 어떤 대인관계 스킬이라는 것도 좀 배우신 다음에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낯설 광수씨 보면 눈치나 공감 능력이 100% 지능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라온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낯설 광수씨가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능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가지 지능이 있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게 기계적 지능,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소통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지능이라고 하면은 기계적 지능만을 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암기력, 시험에 어떤 합격을 하고 어떤 그런 지능만,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층의 지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일반적인 기계적 지능 말고 여러 가지의 지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사업 같은 거를 할 때는, 인간관계에서 또 많은 것들을 이룰 때는 오히려 그런 기계적 지능보다 다른 류의 지능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봐요. 아, 포항공대 나오신 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포항공대 나오고 서울대 나와도 사회적 지능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능 영상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지능 영상 찍으면 또 온갖 병신들 다 몰려와가지고 저 새끼는 대학도 못 나온 놈이 지능에 대해서 논한다 이딴 개소리 할거 뻔해가지고 그냥, 아우, 저는 이제 병신들 몰려오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아유, 저 새끼 공부 못해가지고 저걸로 정신승리한다 뭐 이딴 소리 할 거 뻔해서, 아휴, 굳이 그냥. 맞아요. 사회적 지능도 높여가면 돼요. 사회적 지능도요, 결국에는 내가 자꾸 오답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 봐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싫어했었구나 하면은 다음에는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빅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아,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화를 내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상태로 다음에는 안 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라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이 힐링받고 행복해져서 오거든요. 그 맛을 못 잃어서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도 주변에 그 부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대체 그 시간에 그냥 돈 한 푼을 더 기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냐, 굳이 왜 가야 되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고 나면은 더 파이팅이 생긴대요. 갔다 오고 나면은 내가 사람들을 돕는 거에 있어서 되게 기분도 되게 상쾌해지고 어떤 의지력 같은 게 되게 복돋아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봉사활동을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갔다 와도 거기서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악플러 새끼들 저 새끼 이미지 메이킹한다, 이제 와가지고 뭐 세탁하려고 한다 이딴 개소리 할 거 뻔해가지고 저는 갔다 와도 몰래 갔다 올 생각입니다. 맞아요. 특히 어린애들을 도와주고 어린애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져요. 아, 그쵸. 원래 나눌 때 행복한 거죠. 근데 나눌 때 행복한 건데, 그냥 단적인 예시로 그런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들 먹을 거 많이 사주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아깝다는 생각보다. 약간 그거의 연장선이고, 또 아이들은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도 정말 해맑게 티 없이 맑게 막 그렇게 웃음을 벌 수 있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그런 티 없이 맑은 웃음을 본다는 게, 특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살면서 잘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 다니는 거 이해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 걸 다니면서 막, 아, 저렇게 힐링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삶의 동기부여를 얻는구나 하는 거 보면서 저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